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기 설명해 준 남자 전설남의 임정빈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와전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전 시간에 유도 가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워낙에 이제 저희가 시간을 짧게 잡다 보니까 설명을 하는데 이제 부연 설명 이런 것들을 좀 적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한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저희가 강좌를 지금처럼 촬영을 하다 보니까 와전류에 대한 거를 조금 좀 깊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저희가 좀 부족해서 와전류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와전류라는 거는 다른 말로 이제 맴돌이 전류, 에디 커런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맴돌이 전류가 왜 발생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러한 이제 와전류를 이용한 장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예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교류 전원 장치가 있고요. 자, 교류 전원 장치라는 건 결국에 뭐다? 자, 뭐가 바뀝니까? 전류가 변화해요. 자, 전류가 가변되면 뭐가? 예, 이거에 따른 자석도 가변이 되죠. 그죠? 당연하겠죠? 그러면 자, 어찌됐든 간에 자, 여기에 교류 전원을 연결해서 전류를 흘려보내. 전류를 이렇게 흘려보내.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지금처럼 빨간색, 굵은색 빨간색의 자속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자속이 어디를? 예, 지금 이러한 도체가 있어요. 이러한 도체를, 자, 이게 도체인데 이러한 도체를 요 빨간색 자석이 관통을 해. 그러면 이 관통할 때 뭐가 발생한다? 예, 전류가 발생되는 현상.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예, 와전류가 발생한다.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시니까 그림을 하나 그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만약에 이러한 판을 준비하고요. 판을 준비하고 그리고 요 위에다 자석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요 위에다가 자석을 하나 준비하는 거죠. N극. 그러면 이 자석으로부터 뭐가 나와? 자기 에너지가 나오겠죠? 이렇게 자기 에너지가 나옵니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자석을 움직이든, 자, 잘 봐봐요. 얘를 이쪽으로 움직이든 또는 얘를 이쪽으로 움직이든 이 철판을 이쪽으로 움직이든 둘 중에 하나를 이동을 시키는 거야. 즉 뭐를 주냐면 움직인다라는 건 뭐다? 변화를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변화를 주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기전력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때의 기전력은 결국에 뭐가 된다? E는 마이너스 N의 dt분의 dy가 되고, 자, 얘는 마이너스 L의 dt분의 di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자, 지금처럼 얘를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보면 힘의 방향이 이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속의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자속의 방향이 예,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면 자, 그때의 기전력의 방향.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자, 이쪽에서 자, 힘을 이쪽으로, 자석을 이쪽으로, 기전력이 그러면 이렇게 돼야 돼. 손가락이 꺾여야 되겠죠. 그러면 기전력이 어느 방향으로? 요 점에서는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요 자석에 대한 관통되는 기전력은 요 방향으로 나옵니다. 됐죠? 그러면 요 방향으로 나오면 당연히 여기에서는 요렇게 전류가 하나 흐르고 다시 요렇게 전류가 하나 흘러. 그럼 이 전류는 얘를 중심으로 해서 빙글빙글 도는 거죠. 이 전류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와전류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와전류는 결국에 뭐가 되는 거야? 예, 결국에 얘는 자석이 이쪽으로 가는 건데 이 와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 그러면 와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 이건 다시 뭐에 의해서? 플레밍의 무슨 법칙?
플레밍의 바로 왼손의 법칙인가요? 방금 쓴 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죠. 발전된 에너지의 관계. 그리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전류의 방향이 바깥쪽으로 가고 자속의 방향이 밑에 방향으로 가면은 자, 이번에는 뭐가 된다? 요놈과 반발하려고 하는 특성에 또 뭐가 발생한다? 힘이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와전류 특성이 이렇게 맴돌이 특성이 어디에서? 변압기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 봐봐요. 변압기는 이게 원래는 변압기의 모양은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 자, 일단 코일을 이렇게 감은 게 변압기잖아요. 그 철심을 잘라서 이렇게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나와? 자속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속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있죠. 그러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이쪽에서 돌면 이렇게 돌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서 보면은 반대쪽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전류가 나오는 거죠. 이 전류는 결국에는 뭐가 된다? 자, 봐봐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와전류가 나오려고 하면, 이런 와전류 형태가 나오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 얘를 움직이든 요놈을 움직이든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변압기는 뭐야? 변화가 없잖아. 정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변화가 되는 거야? 이 자속이 가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속이 가변되니까 결국에 뭐가 된다? 와전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릴 때가 있습니다. 유도가열은 유전가열하고 다르게, 제가 유도가열 설명할 때 유도가열은 유전가열과 다르게 이때 발생되는 와전류에 대한 손실은 두께와 요 모재의 두께와 그리고 주파수와 자속 밀도 요놈의 제곱에 관련되어 있는 와전류 손실이 발생한다. 이게 일종의 열로서 발생이 되는데 제가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류에서는 얘를 1로 잡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자개를 만들 때, 자 봐봐요. 내가 철심을 요렇게 만들고 여기다 코일을 감고요. 여기다 코일을 감고, 그쵸? 자, 여기다 뭐를 가해? 직류를 가해. 그러면 뭐가 나와? 직류를 가하면 그때 나오는 이 자속은 무슨 자속이야? 직류 자속이겠죠. 직류 자속. 그쵸?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뭐를 둬? 요러한 철판을 둔다라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는 어찌됐든 간에 제가 뭐를 잡을 때는 직류를 기준으로 하는 와류손을 잡을 때는 제가 얘를 1로 잡는다 그랬잖아. 1로 잡겠죠? 얘를 1로 잡고 얘를 뭐 하는 거야? 움직이는 거야. 요놈을 움직여요. 이동시켜요. 이해가 됩니까? 얘는 가만히 있고 얘를 움직여. 그러면 여기에서 요 부분에서 뭐가 일어나? 열이 일어나는 거죠. 열 발생이 되죠. 이러한 뭐가 된다? 유도 가열 방식이 실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최근 이게 유도 가열 방식을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유도 가열 방식은 무조건 교류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도 가열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유도 현상만 일어나면 가열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직류 자속을 가하면 뭐를 움직이면 돼? 유도로, 가열로를 움직이면 되잖아. 회전을 시키든 뭐하든 움직이면 되잖아. 얘를 움직이면 얘가 가만히 있더라도 여기에서 열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반대로 요놈이 뭐가 되면 교본되는 거면 얘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죠. 얘가 주파수를 갖는 자속이 되면 얘는 가만히 있으면 되고, 얘가 가만히 있는 놈이면 얘가 움직이면 돼. 그래서 최근에 초전도체, 자 얘를 초전도체로 만드는 자화장치를 만들어 놓고 유도로를 회전을 시키던가 가변을 시켜서 유도로 자체의 열을 발생시키는 유도 가열 방식을 사용하는 그런 업체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특허를 받았다라고 하나? 하여튼 그런
그러한 유도로 가열 방식이 최근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이용해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꼭 변화를 주는 게 에너지를 변화를 줘야 되는 거 그건 아니에요. 근데 유전 가열은 얘를 돌릴 수가 없다고요.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건 힘들지만 유도로는 회전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뭐를 가한다 하더라도 직류를 가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유도 가열이 가능한 거는 유도로를 가변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뭐다?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와전류가 발생이 되고 그 와전류에 의한 우리 가열 방식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결국에 와전류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작용 반작용에 대한 요소로서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와전류에 대한 요소는 결국에 뭐다? 변화되는 자속에 철판을 두든가 아니면 변화되지 않는 자속에 변화되는 철판 또는 움직일 수 있는 자극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뭐가 발생한다? 그 자개가 관통되는 부분에서는 전류가 발생할 수 있다. 기전력의 원리니까 그 원리에 의해서 맴돌이 전류가 발생되고 그 맴돌이 전류가 저항이 큰 철과 같은 곳에서 돌게 되면 그게 결국엔 뭐가 된다? 유전 가열의 원리가 된다라는 거. 그거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와전류를 이용한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뭐냐면 인덕션 렌지가 있죠. 자, 인덕션 렌지 바로 뭡니까? 코일에 의해서 자개가 나와. 자개가 나오면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와전류에 의해서 요 안에가 끓는 겁니다. 이게 인덕션 렌지의 원리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유도전동기의 역이용이죠. 어떻게 보면은 유도전동기도 와전류 때문에 도는 거잖아요. 자, 저희 유도전동기 원리는 이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을 때 N극, S극을 두고 자, 얘를 돌리면 얘가 뒤따라 도는 거예요. 그 원리는 바로 뭐냐면 여기 자속이 이렇게 관통될 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하여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 전류가 이렇게 흘러. 이런 와전류가 흐르는 거야. 이렇게 이런 와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이 와전류 때문에 결국에 이 원판은 얘를 뒤따라 돌게 돼 있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걸 이렇게 만들어. 자, 이번에는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철판이 있어. 철판이 있고요. 자, 이 철판이 어떻게 이렇게 회전을 해. 자, 철판이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어.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뭐를 여기다 자석을 갖다 대는 거야. 이런 자석을 갖다 대. 그죠? 그러면 이렇게 자석을 갖다 대면 이 자성에 의해서 얘는 뭐가 발생합니까? 자, 이번에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얘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얘가 자성이 이렇게 되고 움직임이 이쪽이죠. 이쪽이니까 자, 이번에는 어떻게? 요 안쪽으로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왜냐면 제가 요 자극을 바꿔놨어요. 아까는 N을 밑으로 내려가지고 아까는 이쪽 방향으로 돌겠는데 지금은 반대로 이렇게 바꿔놨어. 그러면 얘가 바뀌었고 회전 방향이 이쪽이니까 얘는 요쪽에 대한 힘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니, 이 자개를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 자개를 그냥 갖다 넣어놓으면 이 자개는 고정돼 있고 자개의 방향은 고정돼 있고 힘의 방향은 이쪽이고 기전위의 방향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나와? 이렇게 전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아까처럼 이렇게 와전류가 나오겠죠. 그쵸? 와전류가 나오면 요 전류 I에 의해서 결국에는 뭐가 된다? 요 I에 의해서 요쪽에 힘이 작용을 하잖아.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준하여. 자, 요게 전류잖아요. 요게 전류고 요게 힘의 방향이고 이게 자속의 방향이면 요렇게 잡으면 요게 손가락 꺾이는데 이렇게 돌아. 이렇게 돌면 결국에는 요 힘의 반대 힘으로써 얘가 회전력을 얻는 거죠. 이러한 방식을 우리는 와전류 제동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응용되는 게 전동차
전기 전동차, 예, 우리 지하철 말하는 겁니다. 전동차 또는 자동차용 브레이킹 시스템, 이거를 이제 마그네트 브레이킹이라고 합니다. 또는 우리가 낚시하실 때 릴 낚시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그거에 따른 브레이킹. 이 브레이킹의 가장 큰 장점은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제동력도 더 좋아지는 거야. 예, 빨리 회전하려면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려고 하는 힘이 크면 클수록 예, 제동하려고 하는 힘은 더 커지는 거죠. 예, 그러한 서로 반비례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와전류를 이용한 것 중 하나가 근접 센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근접 센서를 이용해서 자, 봐봐요. 내가 만약에 직류 전원을 인가시켜서 자속이 나와. 그러면 걔가 어떤 모재에 이렇게 가까이 오면 예, 그 모재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뭐가 되는 거야? 그 모재에 와전류가 나오고 와전류로부터 이 자속의 반대쪽 자속이 나와요. 즉 와전류로부터 반대쪽 이 와전류로부터도 자속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자속은 예, 가해진 자속의 반대쪽 자속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가 됩니까? 예, 요 앙페르 오른 나사니까 얘는 이쪽으로 나오겠네요. 이렇게 요쪽 방향으로 나오겠네요. 그러면 지금 가해진 이 자속에 반발되는 자속이 나와. 그러면 이 근접 센서는 기존의 자속의 양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전류를 더 증가시키겠죠. 그러면 그 증가된 그 전류의 값이 결국엔 뭐다? 이 근접되어 있는 거리의 값으로서 환산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이 전류의 값이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 자속을 유지시키기 위한 예, 전류의 값이. 그러면 그 원리를 이용하면 근접 센서의 원리가 되는 거고, 자, 이거는 뭐냐면 요 철관인가요? 철관의 비파괴 검사입니다. 자, 요 비파괴 검사도 얘와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요 앞에 나왔던 요 그림이 비파괴 검사에 대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기장을 줘서 그 자기장에 대한 값이 와전류를 통해서 변화되는 값으로서 일정한 값을 가져야 되는데, 그 일정한 값이 만약에 더 커지든가 더 작아지면 그 부분, 요 금속 부분에는 바로 요 금속 부분, 요 안에 있는 금속 부분에는 뭐다? 크랙이라든가 아니면 불순물이라든가 이런 게 첨가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파괴 검사에서도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뭡니까? 예, 와전류에 대한 내용인데요. 조금 길게 설명이 됐네요. 자, 결국에는 와전류라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오는 전자유도 법칙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많은 응용 분야에 예, 실제 사용이 되어질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브레이킹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제 마그네틱 브레이킹이라고 해서 최근에 많이 예, 사용되어지는 원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고 즐거운 내용을 가지고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